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야생동물과 곤충으로 인한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 신호일까요? 혹은 우리가 놓친 경고일까요? 오늘 주말 뉴스 자연의 경고를 주제로 시작합니다. 최근 도심 공원에 야생 너구리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너구리를 본 시민들 반응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도심 속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야생 너구리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너구리의 도심 출몰 현상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시죠. 해질 무렵 어슬렁어슬렁 공원에 나타난 너구리. 잔디밭을 지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도 아랑곳 없습니다. 산책길에 마주한 너구리에 놀라 한쪽으로 피해가기도.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너구리가 자주 출몰한다고 알려진 서울 도심공원입니다. 야행성인 너구리를 봤다는 시민들 목격담은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짜 매일 보다시피 한 4일은 정도는 봤어요, 맨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사람 보면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살살 우리 올라가면 살살 올라가면 너구리도 살살 이렇게 다녀요. 개가 비슷하게 생기는데 지금 입이 좀 뾰족하고 털이 좀 길고 거칠고 공격성이 이렇게 뭐 덤벼들지도 않고 순하게 생겼어요. 도심에서 관찰되는 너구리 수는 늘고 있습니다. 연간 구조 건수만 살펴봐도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 몇 년 사이 양천, 강서, 도봉구 등 서울시 전역으로 너구리 출몰 지역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야생동물과의 공존. 너구리는 객과동물로 광견병, 개홍역 바이러스 등 세균성 질환에 걸릴 수 있고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기,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 자극 주지 않기 같은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 도심 속에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너구리. 정확한 개체수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소식은 서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 너구리가 출현.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기사의 제목과도 비슷한데요. 이 제목은 1937년 한 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너구리를 발견해서 당시 동물원이 있었던 창경원에 기증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88년 전에도 서울 도심에서의 너구리 출현은 신문에 실릴 만큼 이슈가 되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분명히 서울에서 길을 가다 너구리를 발견하는 건 길고양이를 만나는 것처럼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건 여러 수치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앞서 기사에서 언급했지만 서울에서 야생너구리 구출 현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49마리에 불과했던 수가 계속 늘어나다 2022년 잠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117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건을 모두 살펴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구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너구리들이 서울 도심에서 출몰하고 있는 걸까요? 키워드는 바로 천적과 먹이입니다. 먼저 천적, 너구리는 객과에 속합니다. 이 주요 천적은 늑대나 검독수리 등인데 사실상 최소 서울에서는 천적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경쟁 관계인 오소리도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다음 키워드인 먹이입니다. 이 천적도 없고 경쟁 관계도 적다 보니 너구리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너구리 잡식성이라고 하는데요. 때때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기도 하지만 서울 출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다름 아닌 길고양이 사료입니다. 이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놓고 간 고양이 사료에 너구리들이 점점
맛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에서 실험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봉화산에서 너구리들의 출몰을 분석해 본 결과 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의 서식 밀도가 높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너구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된다, 또 이렇게 많이 출몰되나 알아봤는데요. 많다고 하니 너구리와의 공존이 위험하지는 않나,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실제로는 감염병의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이어서 야생 너구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요소를 김진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몸이 간지러운 듯 뒷다리로 긁고 부스스 몸을 털어대는 너구리.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고 피부는 갈라져 있습니다. 너구리 개선충에 감염된 겁니다. 어디 아파? 너 친숙하네. 눈도 안 좋아 보인다. 개선충은 반려견과 반려묘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생 너구리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너구리를 보시면 너구리가 이제 많이 털이 빠지고 또 막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너구리가 개선충이라는 그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그 개선충 감염도 혹시나 옮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너구리를 직접적으로 만진다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너구리 사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병원체가 검출됐고 렙토스피라균 역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SFTS는 고열, 구토,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사율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28마리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해봤습니다. 한 마리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인 렙토스피라 항원이 검출되었고요. 또 진드기가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라고 하죠. 이 SFTS에 감염된 너구리도 5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염병은 감염된 동물의 타액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야생동물하고의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엽지만 조심해야 할 너구리. 서울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대, 우리 일상 속에 경계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4, 5월) 번식이 한창인 흰개미. 나무를 좋아하는 흰개미는 한옥 등 목조 건축물을 갉아먹어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의 한 문화재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먼저 흰개미가 문화재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미떼들이 나무 속에 몰렸습니다. 나무 기둥과 바닥을 잇는 걸레바지를 들쳤더니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떼입니다. 또 다른 나무 기둥에도 흰개미떼들이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번식 시기의 흰개미는 검은색을 띠며 나무 속을 갉아먹고 땅 속에서는 흰색을 띱니다. 문제는 목조 문화재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종로구 명륜동의 숭보사입니다.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으로 문묘에 모셔진 문성공 안향이 성균관 노복들을 면천해준 은혜로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크게 두 채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사유지로 사람이 살고 있고 위패를 모신 사당체는 폐쇄돼 있습니다. 폐허 수준의 문화재를 보고 있는 사유지 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는 사장체인데 폐쇄돼가지고 안에 무너지기 직전이라가지고 쐐기들로 받쳐놓고 지금 긴급 수리하려고 이 시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흰개미 떼들이 나무 결을 따라 갉아먹으면서 기와 지붕까지 무너질 위기인 가운데 바로 옆 국가문화재 문묘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순식간에 목재 문화재로 번져 파손되고 있지만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나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방치하면 계속 이 목재를 먹음으로써 결국 보시겠지만 나무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흰개미 군체가 어디에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출발 과정을 거쳤으며 얼마만큼 큰 군체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민 민원에 따라 숭보사의 흰개미 피해 예방을 요청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종로구청은 지난해 서울시에 숭보사 개보수를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습니다. 저희도 긴급보수 예산을 신청했었어요, 시로. 그래서 시에서 현장 조사 나왔었고요. 네.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문화유산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로 긴급보수 예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흰개미 피해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숭보사 개보수를 미룬 상태입니다. 조사를 하긴 했을 텐데 올해는 없고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분들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목재 문화재 저승사자로 불리는 흰개미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민속문화유산 숭보사는 쐐기둥 하나로 겨우 버티는 상황. 다가올 장마철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흰개미 피해로 인한 문화재 보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한옥에도 흰개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진 않지만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공지원이 어렵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서촌의 한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이 한창인 이 한옥은 집주인이 흰개미 피해를 접수하고 전문가 진단을 거쳐 집수리를 결정했습니다. 흰개미 군집이 발견된 지붕과 나무 목재를 덜어내고 새 나무를 구입해 방제 작업을 거쳤습니다. 흰개미 박멸 단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전 조사와 진단을 통해 방제 작업을 거치면 흰개미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흰개미가 섭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건물 자체에 하중을 버티지 못하면은 기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이 보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대들보가 부서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라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 흰개미의 유익 경로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종로구 서촌 일대 한옥 489곳 가운데 270가구가 흰개미 피해 진단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생활 거주 한옥 189곳, 70%가 흰개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촌 한옥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래된 한옥 지붕과 나무 기둥 등 흰개미 피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거주 중인 만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개미들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약재 이미 개발해서 그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살충제들도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해한 그런 종류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흰개미 피해 대상의 경우 현장 조사와 진단을 거쳐 방제된 목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단기적인 방충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한옥 보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시가 버려진 공간을 공공미술을 즐기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조성한 홍제유연. 유진상가 아래 250m 구간을 예술작품으로 채워 걷고 머무는 예술길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막상 문을 연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지나기 무섭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2019년 8억 원을 들여 만든 예술 산책로 홍제유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발길조차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낮에도 그늘이 진 홍제천변 유진상가 아래 공간. 곳곳에 화려한 조명과 예술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험한데 그 괜히 그런 데로 다니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해. 이 큰 길로 다니는 거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홍제유연은 2020년 서울시가 대표 공공미술 사례로 소개한 곳. 3D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조형물, 아트 조명 등 기술과 예술을 결합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홀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거나 조명이 꺼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많이 어두워서 미술 작품을 여기까지 와서 구경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찾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오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아래에 있었다 보니까 정화되지 않은 하천으로 냄새가 가장 먼저 와닿고요. 그다음에 약간 많이 어두워서 약간 이걸 무서워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심 속 빛의 놀이터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치안, 위생 문제로 외면받고 있는 홍제유연. 예술 공간이라기보다는 낡고 불안한 지하 통로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공공 디자인, 공공 미술이 자꾸 남한테 과잉 디자인이라든가 보여주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들을 실현해 나가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물과 조명을 정기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려면 새로 제작을 해서 들여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요. 버려졌던 공간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시민 발길은 닿지 않는 상황. 홍제유연에 설치된 온기라는 제목의 조형물보다 시민 온기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서울 청량리역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 정류장, 상가가 밀집해 있어 무단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 부스가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돼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죠. 청량리역 광장 인근 대로변 한켠에 마련된 흡연 구역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 담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역사 3층의 선상 광장, 탁 트인 야외 공간 곳곳에선 담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광장 내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푯말에도 아랑곳 없습니다. 담배 연기 이게 안 좋으니까 좀 이게 앉아서 피는 건 좀 덜한데 걸어 다니면서 피면은 더 안 좋지. 내가 도망 다닌다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량리역 광장에 첫 도심 조화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마트형 흡연 부스에서는 20여 명이 동시 흡연이 가능합니다. 보행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울형 흡연 부스 조성에는 서울시 예산 약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부에는 에어컨과 소화기가 설치됐고 환기 시스템과 공기 정화 장치가 갖춰져 있어 담배 연기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밖에서 피면 아무래도 담배 인식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안에서 피면은 그래도 냄새도 좀 잘 안 나고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형 흡연 부스의 관리 운영은 동대문구에서 맡습니다. 혹시 모를 노숙인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영은 오전 6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도심 속 오랜 민원이었던 거리 흡연. 과연 이번 흡연 부스 설치가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운영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갑자기 다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려 재활 보조기구가 절실하지만 막상 구매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지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경협 씨. 발을 헛디뎌 다친 탓에 미끄러운 화장실 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동식 변기가 절박했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에겐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좀 활동하기가 힘들어도 서서 가면 넘어질까 봐 엎으러서 기어서 화장실에 갔다니까 가까워도 구해놓게는 이제 막 일어나서 소변을 보니까 너무 좋지요. 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집 앞까지 배달받습니다.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빌릴 수 있어 구매 부담을 줄이고 재활기구를 직접 가져오는 물리적 부담도 해소하는 겁니다. 김성환 씨 역시 내일이면 퇴원하는 아내를 위해 휠체어를 미리 배달받습니다. 이 근처에 없지. 그렇다면 나 혼자 이게 나이는 많이 좀 먹었지. 차도 없지. 답답하더라고. 너무 고가 제품이더라고 저게. 그러면 이게 영원히 쓰지 않으면 몇 번 한두 달만 쓰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2021년 서울 강서구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작된 이후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실행되고 있는 보조기구 지역 배달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목발, 척추 지지대는 물론 경사로 발판 등 30종 넘는 재활보조기구가 마련됐습니다. 품목은 지역 의료기관의 기증을 통해 확대됩니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대여부터 배달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쳐가지고 몸이 불편하신데 직접 여기까지 나오시는 게 되게 어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 보자. 기증을 받아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이 좀 더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 병원 등의 작은 기증을 통해 이웃을 돕는 선순환으로 재활보조기구 배달 지원은 지역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도심 속 너구리의 출몰부터 문화재를 위협하는 흰개미떼까지 작고 낯선 생명체들이 우리 일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변화의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 의미를 함께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방송의 몫일 텐데요. 여러분 곁에서 가장 가까운 시선으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힘찬 한 주 또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